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Phase Approaching Stimulation Sequence for SSVP-based BCI, a Practical Use in VR, AR, HMD입니다. 본 논문은 IEEE Transaction on Neural Syste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으로 Q1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4.8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0.5Hz 단위로 SSVP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던 중 6부터 30까지의 모든 정수 주파수를 이용한 자극을 구현한 논문이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SSVP는 높은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인해 BCI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R을 이용한 웨어러블 BCI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주사율의 약수인 주파수만이 사용 가능한 SSVP의 특성상 AR 기기의 낮은 주사율에 의해 타겟 주파수의 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자극 주파수를 구현할 방식이 필요하고, 이에 본 논문은 Frequency Approximation을 이용하여 다양한 타겟 주파수의 자극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실험은 정상 시력을 가진 20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후드엽을 포함한 4개 채널에 건식 전극을 부착하였으며, 이때 샘플링 레이트는 1kHz이고 0.5에서 50Hz 대역의 밴드패스 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실험은 총 2가지로 먼저 자극이 실제 타겟 주파수에서 높은 파워를 유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BCI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드론을 조종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전 검증 실험입니다. SSVP는 주로 6에서 1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가지는 자극을 사용해야 EEG에서도 타겟 주파수가 유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6과 30Hz 사이의 주파수를 사용했습니다. 30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한 이유는 기기의 주사율이 60Hz이고 이에 따라 구현 가능한 SSVP의 최대 주파수가 30Hz이기 때문입니다. 6과 30 사이 중 홀수인 주파수 12개만이 사용되었습니다. 홀수만을 사용한 정확한 이유는 나와있지 않았으나 하모닉 성분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2개의 자극은 랜덤한 순서로 각각 3번씩 나타났으며 피험자는 3초 동안 자극을 1초 동안 빈 화면을 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험자마다 총 144초 동안 36개의 자극을 응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조종 실험입니다. 각각 상하, 좌우, 앞뒤 이동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6개의 자극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치시켰습니다. 피험자는 제시된 이동 경로를 따라 해당하는 자극을 응시하였습니다. 고주파일수록 시각적 피로를 적게 유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검증 실험에 사용된 12개의 홀수 주파수 중 상위 6개의 주파수의 자극이 사용되었습니다. 자극의 주파수가 주사율의 약수라면 n개의 프레임이 바뀔 때마다 자극의 상태가 바뀌면 되므로 쉽게 구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확한 프레임 수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Phase Approaching Stimulation, PAS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은 자극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PPF는 프레임당 위상으로, FRR은 주사율을, F스티뮬러스는 자극의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K는 현재가 몇 번째 프레임인지를 의미하고 PPF와 K의 곱은 현재 시점의 위상과 같습니다. 이를 다시 180도 곱하기 M 플러스 델타로 변환하는데 이때 M은 자극이 현재 몇 번째 상태인지를 의미합니다. 자극의 상태는 흰색과 검은색,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M이 홀수면 흰색, 짝수면 검은색의 상태가 됩니다. 델타는 현재 위상과 n번째 상태의 위상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후 델타가 최소가 되는 M, 즉 자극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논문에 나온 알고리즘을 따라해봤는데 간소화가 가능하고 실제로 구현했을 때 결과도 같아서 알고리즘은 살짝 다를 수 있지만 더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사인파 형태로 나타나면 이해하기 쉬운데 자극의 상태가 180도 주기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pf 곱하기 k, 즉 현재의 위상이 0도 이상 180도 미만이면 자극은 흰색이 180도 이상 360도 미만이면 검은색이 됩니다. 다음은 자극 분류 방법입니다.
다른 SSBP 연구와 같이 CCA를 사용하였는데 레퍼런스 신호의 타겟 주파수의 사인, 코사인 파뿐 아니라 첫 번째 하모닉 성분의 사인, 코사인 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오른쪽 식으로 상관계수를 구하여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도출된 주파수를 자극의 주파수로 선정합니다. 드론 실험 과정에서는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레퍼런스 신호와의 상관계수가 레스팅 스테이트의 데이터와의 상관계수보다 높은 경우에만 드론이 동작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상적인 13Hz 자극의 상태 변화와 PAS로 구현한 자극의 상태 변화를 나타냅니다. 위쪽이 이상적인 파형으로 흰색 상태와 검은색 상태가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데 PAS로 구현한 자극은 동기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주파수 파워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아이디얼 웨이브보다는 작지만 13Hz에서 피크가 두드러지며 가장 높은 파워를 가지는 것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이 입증됩니다. 다음은 각 주파수별 아이디얼 웨이브와 PAS로 구현한 자극의 온셋 타임 차이입니다. 온셋 타임은 자극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부 주파수에서는 온셋 타임 차이가 없는데 이는 10, 12와 같이 주사율인 60의 약수에 해당하는 주파수입니다. 모든 주파수에서 온셋 타임 차이가 1프레임의 절반보다 작으므로 알고리즘이 자극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현함을 시사합니다. 왼쪽 그림은 사전 검증 실험에서 측정한 신호에 STFT를 적용한 것입니다.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파워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전반적으로 타겟 주파수에서 높은 파워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각 주파수에 대해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STFT와 유사하게 타겟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을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게이지 조건과 넌 게이지 조건에 대한 주파수 파워와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게이지 조건은 말 그대로 해당 자극을 응시했을 때를 의미하고 넌 게이지 조건은 자극 응시 이후의 레스팅 스테이트를 의미합니다. 모든 주파수에서 자극을 응시했을 때 통계적으로 높은 파워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관계수의 경우 두 조건 간에 더 유의미한 통계차가 나타나는데 이는 자극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동작도 수행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실험의 결과입니다. 표의 커맨드 시퀀스는 피험자에게 제시된 경로를 나타내며 6개 자극을 랜덤한 순서로 각각 2번씩 응시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드론이 주어진 경로와 다르게 이동했다면 이를 보정하기 위해 반대 방향의 이동을 담당하는 자극을 응시하였다고 합니다. 커맨드 시퀀스에서 밑줄 친 부분은 제시된 경로와 다른 이동을 했음을 의미하고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보정을 위해 밑줄 친 부분과 반대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도를 보면 피험자마다 수행 횟수가 다른데 이는 틀린 이동을 했을 때 보정을 위해 추가로 수행했기 때문으로 초기에 주어진 경로는 모두 동일하게 12개의 이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CTI는 자극을 응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드론이 동작을 수행하기 전까지의 평균 시간입니다. 93%의 높은 정확도가 도출되었으며 CTI도 4초 미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자극을 정확하게 분류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림은 논문의 알고리즘을 따라 주사율이 120인 VR 환경에 맞추어 구현한 자극의 상태 변화를 주파수 계열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120의 약수인 15Hz의 경우 타겟과 하모닉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약수가 아닌 13Hz의 경우 다른 주파수에서도 피크가 나타나지만 타겟에서 가장 높은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알고리즘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자극을 높은 정확도로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